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종목은 TPC가 아니라요. 얘도 아니고 뭐냐면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이 지금 제가 그어놓은 라인 보시면 이거를 오늘 돌파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요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럼 네 목표가는 어디냐? 저는 한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60만 원 정도, 66만 원대. 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아주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그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요 기업은 진행 중이다. 경영권 분쟁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영풍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영풍. 여러분들이 그 책 사러 가시는 영풍 문고가 영풍그룹 소속입니다. 그래서 영풍그룹에는 두 가지 가문이 있어요.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씨 가문은 지주사 영풍이랑 영풍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 외에 몇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열 분리가 잘 됐고 요 동업과 관련된 이 영풍그룹 자체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에도 영풍 지분이 많아요. 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지금 3세 경영 중인데 지금 이제 3세 경영에서 이제 갈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제가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목 상태가 좋지 않고 코가 좀 막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은범 회장이 3세 경영인데 최은범 회장이 또 구광모 회장이랑 김동관 회장이랑 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구도가 되고 있냐면 자, 구광모 LG 회장이나 김동관 하나그룹 그 회장들이 전부 다 사실 백기사라고 보여집니다. 백기사라고 보여지고 영풍이랑 이제 점점 사이가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 고려아연에서 지금 이제 미래 사업으로 미래 사업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얘들이 이제 사실상 전구체 사업 쪽으로 가고 있어요. 2차 전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자, 얘네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아연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네 재련을 잘하겠지. 재련. 네, 재련 쪽을 굉장히 뛰어난. 재련 쪽에서는 세계 탑 클래스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진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황산 니켈 쪽, 그죠? 이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산 니켈 사업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황산 니켈 사업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글자가 작네. 보시면요. 자, 글자 크기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 조정이. 응? 자, 황화강 니켈이나 고순도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그 이 황산 니켈과 관련된 거가 굉장히 고순도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건축자재나 산화광 이런 것들은 이제 산화광 쪽 니켈은 건축자재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배터리 쪽으로 쓰이려고 하면 농축시키는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에너지 비용하고 탄소 감축 비용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황산 니켈이라는 이 고순도 니켈을 만드는 기술이 되게 필요한데 그걸 잘해요. 고려아연이.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 있습니다.
자, 보시면 캠코가 최연범 회장의 사촌 최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죠. 그래서 이 캠코에서 뭐를 해주냐? 또 황산 니켈들을 받아와서 어디다 준다? 고려 아연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고려 아연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고순도 니켈로 만들어가지고 이 니켈을 가지고 이제 망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코발트 이런 거랑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드냐? 이걸 전구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합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전구체를 가져와서 전구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포스코나 전부 다 이제 양극재를 하려고 하죠. LS나 전구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많이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전구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황산 니켈입니다. 그래서 망간이나 코발트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황산 니켈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황산 니켈이 고순도 니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 탑 클래스의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려 아연이 굉장히 미래에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 거고, 이게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에 무슨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고려아연이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중심축이 되나라고 하면서 현대차 합류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걸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뭐냐면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자기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황산 니켈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고려아연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산 니켈하고, 그쵸? 황산 니켈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니켈 가지고 코발트 망간 합쳐가지고 이제 전구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고려 아연의 핵심적인 이제 앞으로의 그 그룹사의 방향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가능해지면 고려 아연의 주가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폐 배터리에서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황산 니켈을 추출해서 그 황산 니켈을 재련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전구체로 또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현대차하고 사업 제휴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뭐를 하기로 했어요? 원재료 확보하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폐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고려 아연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추출을 해가지고 고순도 니켈을 얘네들이 만들어서 전구체에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려 아연이. 그리고 캠코에서 어떻게 한다? 캠코에서는 또 그런 세계적으로 그런 폐 배터리라든지 받을 수 있는 니켈들을 받아서 고려 아연한테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요런 관련해가지고 고려 아연의 올인원 니켈 재련소 이름도 붙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래의 방향이 정확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자, 올인원 니켈 재련소의 생산 능력은 니켈 금속량 기준 4만 톤이 넘고요. 그 다음에 황산 니켈 생산 자회사인 캠코, 이 자회사예요, 고려아연에. 이게 이제 최연범 회장 사촌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돼 있는. 연간 생산량이 2만 톤이 좀 넘어요. 그래서 합해서 6만 5천 톤이 되고, 이 재련소가 건설이 마무리되면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위예요. 황산 니켈 생산 능력 관련해서 세계 2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니켈 재련소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자, LG하고 또 관련이 있죠. 지금 최연범 회장이, 그쵸? 그래서 한국 전구체 주식 이제 합작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를 통해가지고 연간 2만 톤 규모로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를 또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려아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꾸 영풍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짜증 나는 거죠.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저놈들 지네들이 고려아연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고려아연과 관련해서 지분 경쟁을 하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네 번째 주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현대차 투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장 고문이 장씨 가문의 고문이 있고 이제 이사예요. 이번 주총에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거를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MG 글로벌이 뭐냐면 현대차 쪽이에요. 거기에 신주를 또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현대차와 관련된 그 지분은 우호 지분이 되겠죠. 당연히 백기사로 들어온 거니까 제3자 배정 유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분이 더 늘어나요. 고려아연의 지분이.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분율 5%로 영풍, 그다음에 국민연금, 하나그룹 이렇게 세 가지 네 번째 주주로 되는 겁니다. 이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그룹과 LG화학이 최씨 일가의 확실한 우군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화 김동완 회장 쪽 그렇게 되고 현대차 그룹은 지금 이제 고려아연이 데리고 들어온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 찍는 거니까 당연히 우호 지분이죠, 그렇죠? 그럼 영풍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너희도 계열 분리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숟가락을 본인들이 못 얹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이 어떻게 되냐면 장씨일가 지분율이 32.23%예요. 그 다음에 최씨일가 지분이 28%였는데 어떻게 된다? 이 31%로 낮아지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3자 배정 유승을 찍고 들어왔으니까 얘네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31%가 되고 그 다음에 최씨일가 지분율은 27%. 얘네들도 어쨌든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희석되지만 여기에다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왜? 현대차가 HMC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5% 하면 32%가 되니까 지분 경쟁에서도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씨일가가 어떻게 하고 있냐? 고려아연 지분을 본격적으로 매집 중이고요. 5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 회장과 장고문 임기가 내년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 지나고 내년이면 이제 대충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임기가 이제 장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에서 배제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표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분 경쟁이 이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투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잠깐 지울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지분 경쟁이 자 여기에서 현대차 지분이 들어오면서 이게 31%대로 줄어드는 거고요. 여기가 현대차가 우호 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32%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짜여져 있다. 자 그래서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 회장이 이제 영풍그룹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두 그룹이 결국엔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최 회장이 일단은 칼을 꺼냈다고 보거든요. 칼을 꺼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영풍 쪽에서는 또 코리아 서키트나 이런 데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최 회장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그룹은 이제 서로 이제 결별 순으로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서로 이제 같은 사업을 해서 경쟁자로 할 건데 지금 영풍 그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리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의 그룹처럼 움직이던 회사들이 이제 서로 나눠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분 경쟁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고려아연이 지금 주식상으로는 지금 여기가
지금 2년 동안의 대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바닥이라고 보고 여기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거를 돌파하면 더 잘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언덕이 여기인데 이 언덕을 돌파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가격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얘네들이 원래 유통 주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 이 유통 주식이 한 4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이 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경쟁이 있으니까 이미 이 유통 주식 중에 이 유통 주식 중에 저는 반은 잠겨 있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 반인데 주식을 팔기보다는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구조로서는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요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욕심 부리지 않고 가면 10몇 프로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가가 오르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는 아마 좀 더 개미들이나 기관들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매집했어요. 그렇죠? 네, 계속 매집하는 지금 상황이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지만 기관들은 매집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오른 게 없다. 예, 초점 대비해서 이거 올라온 거는 지분 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장씨 가문에서 좀 매집한 거 그런 쪽으로 와서 한 10몇 프로 오른 게 전부다. 근데 이걸로 끝날 거냐?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제 고려아연이 꿈꾸는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예, 고려아연이 원래 재련 기술이 뛰어난 회사기도 하고 그리고 황산니켈 관련해 가지고는 얘네들이 고순도 니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기업의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면 얘네들이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그 미래의 그 온산공강 내 최첨단 니켈 요것들이 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회사에서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켈 제련소가 이제 건설되거든요. 이 현대차가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고려아연이 그 재련 관련해서. 예, 그래서 자기들 쪽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니켈 제련소에서 좋게 그거를 뽑아내서 자기들도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대차가 또 지분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고려아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 투자까지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니켈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제 그 관련해서 고순도 니켈을 하이 니켈 배터리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예, 고려아연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는 회사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전망도 좋고 저는 이제 고려아연은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도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왜냐면 이 온산공장 내에 5천억 투입해서 만드는 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미래에 매출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던지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좀 걱정하는 게 뭐를 사람들이 걱정하냐면 지금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걱정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주식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예, 그거는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보호에서 풀리는 것들이 지금 이제 뭐 사실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보호에서 주식 보유자가 하나예요. 이제 하나가 바보가 아닌데 이거를 지금 던지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9월 8일 날 풀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이 유상증자 통해서 이거 나간 거를 얘네들이 주식으로 팔겠냐는 거죠.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 예, 보유 비율 나오죠. 고려와연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최주원 이런 부분들, 예, 이렇게 해서 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내 매수를 했다는 거죠. 또 52만 2천 원에,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내에서 매수를 또 하고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 51만 5,600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제3자 배정으로 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HMG 글로벌이, 그죠? 현대차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다 백기사예요. 그래서 고려아연의 미래 방향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장내 사업과 관련해서 올인원 니켈 재련 사업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온산에 들어가는 이 5천억,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죠? 예상 설비 투자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IR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해석은 조만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이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 사업에 돌입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자원 수납 사업, 이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고려아연이고요. 그래서 고려아연의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뛰어들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얘네들은 계속 발전할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IR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예, 트라이카 드라이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지분 경쟁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클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분 경쟁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클 거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현대차 플러스 그 현대차가 들어와서 얘네가 이제 32%가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네가 32%를 넘고, 여기가 32%가 아니라 이제 지분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31%가 됐다. 역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분이. 자, 요 정도 방송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영포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는데, 저는 이제 주가 좋게 봅니다.